안녕하세요. 현실적인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터틀코인입니다. 오늘은 10만 달러 챌린지 첫 번째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매매 복귀 영상 초반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매 내역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타점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매매일지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4일간의 매매에 밑바탕이 된 큰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이딩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 채널과 ABC 1대1 자리, 그리고 매물대, 상승 추세, 이 근거들을 조합해서 58K 근처에서의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요. 지난 4일간의 매매에서는 이 작은 채널을 메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포지션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포지션은 숏 포지션을 오픈했었는데요.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살짝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단을 터치해주는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, 이 당시 근거로는 이 하락 추세, 그리고 여기서 분봉 하락 다이버전스, 그리고 이 채널의 가속, 여기서 말하는 가속은 이런 하락 채널이 형성되었을 때 상단은 조금 미달하고 하단은 미달한 만큼 비슷하게 뚫렸을 때 이 채널이 가속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근거로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좋은 손익비, 이렇게 네 가지 근거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, 아쉽게도 첫 번째 숏 포지션은 이렇게 하락 채널이 상방 이탈이 컨펌되면서 손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두 번째 매매 역시 숏 포지션을 오픈했었는데요.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, 돌파되면서 하락이 시작한 매물대 부근이기도 하고, 손절이 타이트한 자리라서 손익비가 좋았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두 번째 포지션 역시 손절로 이어졌는데요. 손절을 한 이유는 단기 고점 재돌파, 이 부분을 재돌파했고, 이 부분이 재돌파되면서 이 매물대가 돌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여기서 분봉상 양봉을 띄우면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손절을 했습니다. 아쉬운 점은 하락 채널을 이탈하면서 상방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인지를 했는데 분명히 숏 포지션을 안일하게 좀 트라이한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개선 방안으로 큰 프레임에서의 추세 전환이 컨펌되면 작은 스케일에서의 근거로 되도록 역추세의 포지션을 오픈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. 세 번째 포지션은 롱 포지션인데요. 첫 번째 근거로 분봉상 임펄스와 ABC가 뚜렷하게 출현함이라고 적어놨는데요. 1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임펄스 무빙이 제 눈에는 보였고, 내려오는 모양 또한 뚜렷한 ABC로 보였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근거로 추가하였고, 이 매물대가 여기서 크게 돌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판단을 했고, 세 번째 근거로 전고점의 지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비를 근거로 롱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익절을 진행했는데요. 첫 번째로 분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고, 두 번째로 분봉상 뚜렷한 오파 카운팅으로 인해 곧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여기서의 파동 카운팅은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쉬운 점은 손절이 매우 타이트한 타점이라서 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챌린지의 시작을 수익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소극적으로 매수에 임했고, 상승 추세가 뚫리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수익을 실현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. 개선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면 이러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, 손해를 보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마인드셋을 해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. 네 번째 포지션은 숏 포지션을 진입했는데요. 첫 번째 근거로 메인 하락 채널 상단, 아까 말씀드린 하락 채널의 상단, 두 번째로 분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작은 상승 추세 이탈, 네 번째로 좋은 손익비, 이렇게 네 가지를 근거로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익절을 날렸는데요. 첫 번째 근거로 아까 말씀드린 하락 채널 하단에 이렇게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 채널이 상방 이탈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숏은 짧게 가져가려고 했고,
두 번째 근거로 이 부분의 매물대 저항, 마지막으로 작은 하락 추세 이탈로 반익절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 부분에서 완익을 날렸는데요. 이 채널이 이 부분에서 상방 이탈 컨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은 물량을 전부 익절하였습니다. 다음 포지션도 숏 포지션이었는데요. 첫 번째 근거로 이 메인 하락 추세의 저항, 전 고점의 저항, 그리고 손익비 이렇게 세 가지 근거로 진입을 했던 것 같고 아쉽게도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해주면서 손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. 이 당시에 저는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채널 또한 강하게 돌파되고 큰 상승으로 이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갔었는데 바로 꼬리를 달면서 채널 상단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재진입했습니다. 근거로는 하락 채널 상단 저항, 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, 손익비 이렇게 세 가지 근거로 재진입을 진행했습니다. 이렇게 5분봉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때 잡은 숏 포지션은 이 고점에 손절을 걸고 쭉 홀딩을 했는데요. 이 부분에서 전량 익절을 날렸습니다. 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하락 추세 돌파를 근거로 익절을 진행했고 아쉬운 점은 이 부분 손절이 0.2%라서 정말 타이트한 자리였는데 매매 원칙대로라면 0.2%를 5% 손절로 맞춰야 되니까 25배 숏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챌린지 시작 단계에서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포지션을 오픈한 것 같습니다. 개선 방안은 무조건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매매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손절은 익절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었는데요. 5분봉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, 하락 추세 리테스트, 이전 삼각 수렴이 형성되었던 매물대, 그리고 러닝 플랫 형태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하락 채널이 상방 돌파되면서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상승은 매수 힘이 강하다는 거니까 이런 강세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거로 추가했습니다. 아쉽게도 단기 반등은 나와주었지만 이 포지션은 손절로 이어졌는데요. 러닝 플랫의 A 파동에 저점이 훼손되면서 러닝 플랫이 폐기되었고 수렴 저점 갱신으로 인한 매물대 또한 돌파되었다고 판단해서 손절을 진행했습니다. 다음 포지션은 예상대로 이 채널이 상방 돌파된 이후 슈팅이 나왔고 되돌림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했는데요. 롱 포지션 근거는 ABC 파동의 C파로 예상되는 부분에 하락 추세가 돌파되었고 이 슈팅에 대한 되돌림 자리 그리고 손익비를 근거로 롱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. 손절은 이 부분에 세팅을 해놨었고요. 이 롱 포지션은 이 부분에서 전량 익절을 날렸는데 익절 근거는 이 부분이 익스펜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상승 추세가 돌파되면서 익스펜딩 다이아고날의 특성상 이 저점을 갱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량 익절을 진행하였습니다. 마지막 포지션은 롱 포지션을 진입했는데요. 이 부분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할 때 추격롱을 진입했습니다. 그 이유는 정고점에 웨지 패턴이 컨펌되었는데 보통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웨지는 강세 조정을 의심해 봐야 되고 충분한 조정을 주지 못하고 웨지 고점을 재돌파하면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격롱을 진입하였습니다. 글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.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웨지 패턴으로 착각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었는데요. 이러한 웨지 패턴이 충분히 조정을 주지 못하고 재돌파될 때에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돌파롱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도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웨지 패턴의 페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웨지 패턴은 임펄스의 첫 번째 파동이나 ABC의 A 파동 그리고 임펄스의 마지막 파동이나 ABC의 C 파동에 주로 출현을 하는데요. 보통 3파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ABC의 형태가 강세 조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근데 이 강세 조정의 모양이 잘못하면 이렇게 웨지 패턴으로 착각하고 이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손절 라인이 되게 짧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그만이긴 합니다. 다만 물타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고 계속해서 물을 타게 된다면 청산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
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. 여튼 그래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이 부분에서 절반 익절을 날렸습니다.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이렇게 절반 익절로 대응을 했고 이 절반 익절의 근거는 이렇게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어서 만든 채널이 분봉상 꼬리를 달면서 좀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안전하게 반 익절을 하고 홀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남은 반 물량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절에 로스컷 세팅을 해놓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지난 4일 동안 제가 매매한 매매일지고 수익은 보시다시피 약 15%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챌린지다 보니까 첫 영상을 수익으로 찍고 싶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고 매매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손절은 익절만큼 값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석대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트래블률이 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에서 이상할 만큼 큰 시드를 운용하는 행위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입니다. 시드가 클수록 리스크 관리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트래블룰이 된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매매일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